개항 이후 조선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항 이후란 말은 개항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개항 이전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네, 흥선대원군이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는 누구로? 대원군에서 이제 고종이 다시 왕위를 다시 가져와서 다스리게 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최익현이라고 박규수라고 한다면 박규수 의견이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항 이후 조선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대 문물이라 하면 이따 나올 건데 뭐 우편제도 아니면은 무슨 철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일본과 청에 사절단과 유학생을 보내어서 무기 제조 기술이라던가 근대적 제도를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우리가 보냈던 그 사절단이 누구였죠? 일본에 통신사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수신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신사로. 그래서 통신사가 우리가 문물을 전해줬다면 이제 수신사는 우리가 문물을 받은 거죠. 이해하겠나요? 그리고 또 예전에 청해는 연행사를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영선사를 보내서 이런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죠. 됐나요? 해서 조선은 예전에는 이제 수공업 중심으로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공장이 발달해가지고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본도 영국의 침략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난 그런 면직물 같은 것들을 일본에 팔았겠죠. 그럼 일본도 남은 것들을 어때요? 팔 곳이 필요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이런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값으로 면직물을 사오면 쌀을 이제 가격으로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하려면 어때? 임금이 싸야 되겠잖아요. 낮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이 이렇게 가격이 낮아야지 사람들의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물건들을 많이 팔고 쌀을 일본으로 많이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하게 되니까 쌀값이 크게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반 지주 같은 사람이나 분홍은 큰 이익을 얻었지만 이제 우리 쌀이 비싸지니까 일반 농민들과 도시 빈민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 거죠. 이해됐나요?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개화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식군대 별기군을 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별기군은 어때요? 좋은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어요. 하지만 구식 군인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1년 넘게 받지 못했대요. 이렇게 이런 좋은 옷에 좋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구식 군인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도 불만이었는데 이제 겨우 1년 넘게 참다가 이제 월급 주려니 해서 받았더니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을 월급으로 지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구식 군인이 일으켰다 해서 이모년에 일으킨 군란이라고 해서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도시 빈민들도 너무 화가 나 있었는데 이들과 합세하여 관청을 습격한 거예요. 무기도 빼앗았고 또 이런 별기군 양성하는 곳이 일본 공사관이겠잖아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과 관리를 공격하였고 또 이런 고종이나 명성황후에 대한 불만도 있었겠죠. 그래서 궁궐까지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에게 찾아갔는데 흥선대원군이 다시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명성황후가
좀 두려워해가지고 청한테 또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청우 군대가 개입하면서 이모군란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청이 조성에 대한 간섭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제 막 갑질을 한 거죠. 막 관리들도 막 때리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에 왕도 막 바꿀 수 있다. 이런 갑질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넘겨보면 이제 그 박규수한테 배웠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김옥균이라던가 이런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그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모군란 이후에 청어 간섭이 심해져요. 그리고 빠른 근대화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은 좀처럼 뜻을 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런 급진 개화파들 청과의 관계를 끊고 빠른 개혁을 추진하자 하는 세력들이 이제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일본의 힘을 빌려서 우정국 그러니까 그런 우체국이죠. 개국 축하 잔치에서 정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갑신년에 일으킨 정치적인 변이라고 해서 정변이라 하거든요. 왜 이때 여기에서 했냐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왔겠잖아요. 그래서 명성황후의 그런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축하를 하기 위해 다 온 거예요. 그때 막 폭탄도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 민씨의 명성황후의 그런 조카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청을 따르는 무리를 몰아내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고 신분제도 폐지 이런 그 좋은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너무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청군의 반격을 받게 되었어요. 또 청군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청이 그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를 틈타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청이 또 도움을 주러 온 거죠. 그리고 일본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일본은 또 약속을 어기고 가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둘끼리 또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너가 이제 그냥 청이 일본이 너가 돌아간다면 내가 안전하게 너희 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하고 둘이 또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간섭을 또 하려고 그런 꿍꿍이 속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또 어때요? 이제 갑신 정변은 실패로 청우 간섭이 더욱 심해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점점 물가는 왜 오른다고 했어요? 쌀이 없을 일본으로 계속 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지방 관리 횡포가 계속되었대요. 이게 누구냐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예 갑질의 왕이었죠. 무슨 뭐 불효죄라고 해서 세금도 받고 또 무슨 자기 아빠 비성 세운다고 공덕비 세운다고 막 6억 정도 그리고 무슨 땅을 개간하라고 해서 이제 한 다음에 그 땅 뺏어버리고 또 무슨 구실을 잡아서 맨날 매질하고 그리고 아니면 돈으로 내라고 하던가 그리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붙여서 한 120억 정도를 이렇게 수탈해가는 군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농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동학을 중심으로. 동학이 뭐였죠? 최재우가 만들었던 종교인데 인내천.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늘과 같고 평등. 그리고 후천 개벽. 지금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심어주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그냥 죽을 거 우리 한번 말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뭉쳐서 운동을 일으킨 거죠.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농민들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킨 거죠.
왜 그러냐면 전라도 지방에서, 왜냐하면 모든 쌀의 한 40%가 이곳에서 일어났거든요. 세금 수탈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전라도 지방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또 청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청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까지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승리를 했거든요. 왜냐면 광군은 조금 이런 농민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뭐 총도 있는데 이 사람은 죽창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아주 의지가 강했고 또 이 지리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광군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주까지 이렇게 승리를 하니까 이제 광군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청은 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고 또 일본도 그냥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그래도 국가를 좀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막 외국이 쳐들어오는 게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조정과 이제 화약 그런 이제 뭐 화목하게 지내자는 약속을 하고 해산을 하였죠. 근데도 청과 일본이 갔을까요? 그래서 청과 일본의 군대를 철수할 거 요구하였지만 갔을까요? 가지 않고 조선 땅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승리를 하였어요. 그래서 조선 정치에 정적 간섭하게 되었고 또 동학농민군은 일본을 몰아가기 위해서 또 다시 봉기하였지만 결국은 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아까 이모군란이 있었죠? 누가 일으킨? 그렇지, 군대에서 구식 군대가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청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청 간섭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갑신정변 생각나나요? 정치적인 변을 일으켰죠. 일본 믿고 했는데 일본이 도와주려다가 청이 오니까 또 가버렸죠. 그래서 청의 간섭이 또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생각나죠? 동학을 중심으로 농민이 일으켰던 운동인데 어때요? 청도 그 다음에 일본도 들어왔다가 청해 전적으로 일본이 이기니까 일본은 간섭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결과를 맞느냐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떤 정부들을 우리가 뽑아야 될지 생각해보고 각자 원인과 결과 생각해와서 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